2025년 10월 경주 에이펙 회의장에서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이 단 한 문장을 꺼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 승인한다. 그 말 한 줄에 중국은 즉시 반발했고 일본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언론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한국의 침묵이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결과의 서막이었다는 것. 이건 회의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다 밑에서 조용히 일어난 10년의 준비, 그리고 세계가 예상하지 못한 한 나라의 역정극입니다. 이 영상은 그날 이후 벌어진 모든 일의 기록입니다. 허락받은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 증명한 힘의 이야기, 중국이 가장 두려워한 이유, 미국이 결국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세상이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진실, 그 모든 답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경주 컨벤션 센터는 그날 아침부터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2025년 10월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나는 한국 대표단 기술 고문석에 앉아 있었죠. 국방과학연구소 해양전략개발실장이라는 직함이었지만 이 자리에서 내 역할은 단순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필요하면 자료를 전달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회의장은 고요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자리에 앉았고 통역기를 낀 보좌진들이 메모를 준비하고 있었죠. 천장의 조명은 너무 밝았어요. 카메라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에 펜을 쥐고 있었지만 쓸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 자리는 평화의 회담이 아니라 힘의 무대였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을 펼쳤어요. 통역사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흘러나왔죠. 오늘 우리는 미래를 위한 협력을 논의합니다. 평범한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말투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문장 사이에 쉼표가 길어졌고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죠. 그리고 오늘 역사적 발표를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 승인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단지 내 심장 소리만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의장의 정적은 3초도 가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셔터음이 폭발했어요.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죠. 중국 대표단 쪽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첸로우가 일어서고 있었어요. 중국 해군정보국 부국장, 그는 마이크도 잡지 않고 외쳤습니다. 이건 지역 질서를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통역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 앉은 박지훈 대령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도현님, 그들이 입을 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죠. 비밀은 끝났다.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소음은 잦아들지 않았어요. 첸로는 여전히 서 있었고 중국 대표단 전체가 긴급 회의를 하듯 고개를 맞대고 있었죠. 일본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 사안은 사전 협의가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회의장이 다시 술렁였어요. 트럼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밀러를 가리켰어요. 미국 해군 조달국 부국장이 일어섰죠. 그는 서류를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믿습니다. 한국은 이제 증명할 차례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기자들이 우리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카메라가 한국 대표단을 향했습니다. 회의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죠. 한국은 이 승인을 요청했습니까? 중국의 반발에 대한 대책은? 미국 기술에 의존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창가에 섰습니다. 경주의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이 건물 안은 폭풍우였죠. 박지훈이 다가왔습니다. 언론이 난리예요. 우리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첨성대를 바라봤을 뿐이었어요. 오후 회의가 재개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발언했어요. 중국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역 안보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일본 대표도 우려를 표했어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한국을 언급했지만 아무도 한국에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 자막이 흘렀습니다. 한국, 미국 핵심 기술 승인받아. 다른 채널로 돌렸죠. 중국, 군비 불균형 심각한 위협 경고. 또 다른 채널에서는 전문가가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결국 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세상은 소란스러웠죠. 그들은 우리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동맹, 중국의 적, 지역의 불안 요소.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몰랐어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무엇을 이미 완성했는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연구소 동료였어요. 실장님, 뉴스 보셨죠?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알게 됐잖아요.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게 된 게 아니라 오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통화를 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트럼프의 발표 영상을 다시 찾아봤어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공식 승인. 그 말이 반복되었죠. 기자들의 질문 소리가 배경으로 깔렸습니다. 이건 미국의 기술입니까? 한국은 준비되었습니까? 나는 천천히 영상을 껐어요. 숨기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볼 준비가 안 됐을 뿐이에요. 우리는 지난 10년간 조용히 준비해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 없이. 청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이제 그 이름조차 세상에 알려질 것 같았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다음 날 아침 신문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미중 갈등의 새로운 화약고. 핵추진 잠수함, 한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 트럼프의 도박, 동맹의 짐을 떠넘기다. 모두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에 의존할 것이라고, 중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회의장으로 가는 길, 기자가 다시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도구입니까?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카메라가 내 얼굴을 따라왔습니다. 침묵이 답입니까? 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저 앞으로 걸어갈 뿐이었죠. 본회의가 계속되었습니다. 각국이 입장을 밝혔고 한국은 듣기만 했어요. 우리 외교부 장관이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게 전부였죠. 구체적 설명도 기술적 내용도 없었어요. 기자들은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으니까요. 저녁 다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이제 숨을 수도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버렸죠. 우리는 이제 세상의 주목 속에 있었어요. 그 주목은 기대가 아니라 의심이었고 응원이 아니라 감시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주의 밤은 고요했어요. 1000년 전에도 이 도시는 세계의 중심이었죠. 실크로드의 종착지였고 동서양이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받고 있었죠.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어요. 증명의 시간. 그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약속이 아니라 현실로. 세상은 우리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는지. 그날 밤 세상이 내 이름을 몰랐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난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일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경주를 떠난 다음 날
서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방부 기자실 앞에 수십 명의 기자가 몰려 있었어요. 카메라가 출입구를 향하고 있었고 마이크를 든 사람들이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붙잡았죠. 한국은 미국의 허락 아래 움직이는 겁니까? 중국의 반발에 대한 대책은? 소음이 건물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날 대전연구소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고요했죠? 하지만 내 핸드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언제 입장을 밝힐 겁니까?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 신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헤드라인을 읽었어요. 한국의 침묵, 내부 혼란 신호, 기술의 주체가 사라진 나라, 허락받은 기술, 주체 없는 개발, 모두가 확신에 차 있었죠. 한국은 혼란스럽고 준비되지 않았으며 미국에 의존할 것이라고. 나는 천천히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지금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다음 단계였습니다. 오후에 박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진해 기지에 있었어요. 실장님, 언론이 연구소 근처까지 왔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어떤 언론입니까? 국내 방송사 2곳이요.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절하세요. 지금은 더 조용해야 합니다. 그가 물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화를 끊었을 뿐이었죠.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북아 군사 균형을 깨뜨리는 무책임한 결정. 일본 언론도 가세했어요. 한국이 또다시 위험한 길을 택했다. 러시아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고 유럽연합은 우려를 표명했죠. 세계가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청와대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해당 사안은 논의 중이며 공식 입장은 없다. 그게 전부였죠. 언론은 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가? 침묵은 무능의 증거다. 비판이 쏟아졌지만 나는 그것들을 읽지 않았어요. 대신 진해 기지 내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 문장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연구소 정문 앞에 낯선 차량이 서 있었죠. 기자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외신 보도는 계속되었어요. 한국 정부 여전히 침묵, 동맹국들 한국의 결정에 의문 제기, 심지어 국내 여론도 갈리기 시작했죠.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불안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내부에서도 동요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러다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면 어쩌죠? 나는 그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외부의 소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박지훈이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중국 감시선이 남해에 떴습니다. 이어도 인근이에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감시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들이 계속 보고 있도록 하죠. 우린 준비 중이니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의 침묵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는 소리를 줄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입만 움직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연구소로 출근하는 길에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과연 현실적인가? 진행자가 물었고 전문가가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렵습니다. 미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죠.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건 과장입니다. 나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박지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실장님, 실험 데이터입니다. 나는 사무실로 들어가 서류를 펼쳤죠.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출력 곡선, 냉각 효율, 추진 안정성.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았어요. 출력 곡선이 변했습니다. 박지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물었어요. 예상보다 안정적이에요. 3차 실험에서 변동폭이 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래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아직 확신하기엔 이릅니다. 박지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언제쯤 세상에 알릴 겁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같은 시각 상하이 해군정보국에서는 첸루오가 위성 데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는 분석관에게 지시했다고 했죠. 남의 감시 범위를 확대하라. 특히 진해 기지와 이어도 인근을 집중적으로. 분석관이 물었어요. 무엇을 찾는 겁니까? 첸루오가 대답했습니다. 움직임이요. 그들이 잠잠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항복이 아니라 준비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그를 괴롭혔을 거예요. 나는 그의 불안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같은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생각했을 테니까요. 워싱턴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스티븐 밀러가 한국 측에 연락을 시도했어요. 승인 이후 한국 측의 반응이 없습니다. 기술 협력 일정을 논의하고 싶은데요. 국방부가 답변했죠. 검토 중입니다. 밀러는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해요. 승인받았으면 기뻐해야 하는데 왜 조용한 건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서서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어요. 한국 핵잠수함 계획 사실상 보류. 정부 침묵 속 프로젝트 무산 가능성. 세상은 우리가 포기했다고 결론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오히려 안도했어요. 관심이 식는 게 우리에게는 더 좋았으니까요. 연구소 지하실험실에서는 마지막 점검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지윤이 보고했어요.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다음 주면 실외역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세요. 하지만 최대한 조용히. 당연하죠. 아무도 모르게 할 겁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뉴스를 켰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 여전히 침묵, 국제사회 우려 확산. 같은 말의 반복이었죠.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연구소 보안 카드만 챙겼습니다. 내일은 일찍 출근해야 했어요.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아직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지만 우린 이미 출발했습니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세상이 우리를 잊어갈 때 우리는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침묵이 방패가 아니라 칼이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10월 말 남해는 평온했습니다. 파도는 규칙적으로 일렁이고 있었고 하늘은 흐렸어요. 어선들이 멀리 보였죠. 하지만 수면 300m 아래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진해 기지 관제실에 있었습니다. 모니터 5개가 벽에 걸려 있었고 각각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수온, 수압, 추진체 출력, 반응로 온도.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박지윤은 내 옆에 앉아 통신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새벽 4시 청해 015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모니터 속 수치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추진체 온도가 올라갔고 반응로가 안정화되기 시작했죠.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는 달랐어요. 변수는 언제나 존재했으니까요. 5분이 지났습니다. 출력이 목표치에 도달했어요. 박지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출력 안정. 추진 반응 정상.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우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가 멈춘 줄 알았어요. 언론은 이미 다른 이슈로 넘어가고 있었고 국제사회의 관심도 식어가고 있었죠. 그게 우리에게는 좋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같은 시각 상하이 해군정보국 감청센터에서는 야간 근무조가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첸루오가 그날 우연히 센터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해 새벽에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봤습니다. 분석관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부국장님, 남해 해역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됩니다. 첸루오가 다가갔죠. 모니터에는 여론 지도가 떠 있었고 이어도 인근의 작은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가 물었어요. 심도 300m에서 열 발생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패턴이 일정합니다. 첸루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연현상입니까?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인공적인 신호입니다. 침묵이 흘렀죠. 미국 잠수함입니까? 분석관이 화면을 확대하며 대답했습니다. 신호 특성이 다릅니다. 미국 것도 일본 것도 아닙니다. 첸로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그럼 뭡니까?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해역 내부입니다. 그리고 이 열 패턴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첸로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던 이유가 이거였군. 그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공포와 경외가 동시에 그의 표정에 나타났죠. 워싱턴에서도 같은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상황실에서 분석팀이 스티븐 밀러에게 긴급 보고를 했어요. 남해 해역에서 미확인 핵반응 추정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밀러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규모는 중형 잠수함급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기술 수준이. 분석관이 머뭇거렸어요. 밀러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불가능해. 저 신호는 최소 10년은 앞선 기술이야.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한국 것입니까?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타이밍도. 밀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승인한 게 아니라 따라간 거였군. 진해 기지 관제실에서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청해 영위로는 설정된 항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속도는 20노트, 심도는 300m. 우리가 목표했던 성능이었죠. 박지윤이 보고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실험 성공 조건 충족.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 세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해 해역서 정체불명 열신호 포착. 한국 연루 가능성 제기. 추측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하는 사람은 없었죠. 단지 의심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안정된 출력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완만한 곡선, 일정한 패턴. 10년을 준비한 결과였죠.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사실로. 오전 8시 중국 외교부가 긴급 성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첸로는 베이징으로 보고서를 올렸어요. 한국이 독자 핵추진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부의 반응은 침묵이었죠.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이 그들의 허락이나 승인 없이
혼자서 완성했다는 사실을 밀러도 백악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물었어요. 우리가 제공한 기술입니까? 밀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그들 것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죠. 오전 10시 청해 영의로는 계획된 임무를 완수하고 복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박지윤이 마지막 보고를 했어요. 실험 종료. 모든 데이터 정상 수집 완료.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어요. 우리는 해냈죠. 세상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세상이 모르는 사이에 언론 속보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해 열신호, 한국 핵잠수함 가능성 농후, 전문가들, 독자 기술 보유 추정, 미중 모두 예상 못한 기술력, 기자들이 국방부 앞에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라는 한마디뿐이었죠. 오후가 되자 국제뉴스 채널들이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 가능성, 미국 기술 의존 아닌 독자 개발 추정. 전문가들이 스튜디오에 나와 분석했어요. 이건 예상 밖입니다. 한국이 이 정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건. 나는 관제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진해 앞바다가 보였어요. 고요했죠? 파도가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 물 아래에서 역사가 바뀌었는데 수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어요. 저녁 첸로는 보고서를 덮으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들은 허락받은 게 아니라 이미 끝내버렸어.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상하이의 야경이 보였죠? 우리가 감시하는 동안 그들은 완성하고 있었군.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밀러도 백악관 집무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우린 동맹을 가르친 게 아니라 배웠군.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있었어. 나는 기지 담장 끝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세상은 아직 몰라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하지만 그들은 처음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사실로, 조롱이 아니라 경외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나는 그 안에서 다른 것을 느꼈어요. 변화. 세상이 한국을 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락받아야 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증명한 나라였습니다. 남해 열신호 사건 이후 이틀,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뉴스 채널마다 전문가들이 나와 추측을 쏟아냈어요. 정말 한국의 기술인가? 미국의 지원을 받은 건 아닌가?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질문만 있었고 답은 없었죠. 그리고 한국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전연구소 내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마지막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10년의 기록이었죠. 설계도, 실험 데이터, 실패와 성공의 흔적들. 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묻고 있다. 하지만 우린 더 이상 답할 이유가 없어요. 오전 10시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와대에서 공식 성명을 준비 중입니다. 실장님 의견이 필요합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필요한 말은 이미 다 했습니다. 데이터가 증거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고 상대방은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언론사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국내 방송사 3곳, 해외 통신사 5곳. 모두 거절했어요. 말이 필요한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침묵이었죠. 기록용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허락받은 적 없다. 다만 준비되어 있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후 2시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대한민국은 독자적 해양 방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바다를 지킬 방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죠.
더 이상의 설명도 자랑도 없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세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뉴스 속보가 터졌어요. 한국 공식 인정. 독자 기술 확인. 기자들이 국방부 앞에 몰려들었지만 추가 브리핑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 한 문장만이 남아 있었죠. 나는 텔레비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 증명이다. 진해 기지에서는 박지윤이 기자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뉴스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기자가 물었죠. 그 신호가 정말 한국의 것입니까? 박지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건 질문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죠. 중국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외교부 성명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베이징의 국제안보 포럼에서 중국 대표가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합니다. 그게 전부였죠. 항의도 위협도 없었어요. 첸로는 그날 상하이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천천히 덮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는 혼잣말했다고 해요. 그들은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더 두렵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한국의 침묵을 존중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말하지 않은 건 약점이 아니라 자신감이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일주일 후 워싱턴에서 안보 포럼이 열렸습니다. 스티븐 밀러가 연단에 올랐어요. 나는 온라인 중계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고 말했죠. 우리가 동맹이라 불렀던 한국은 이제 세계의 균형자입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군비가 아니라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승인했지만 그들은 이미 독립해 있었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죠? 나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인정받으려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증명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국제 언론의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용한 혁명을 이끌다. 힘이 아닌 품격으로 바다를 지배한 나라. 10년의 침묵이 만든 기적. 헤드라인들이 달라졌어요. 조롱과 의심 대신 경외와 존중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한 달 후 청와대에서 비공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나를 포함한 연구진을 초청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기록으로 충분합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은 맑았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죠. 박지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을 준비해야죠.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죠. 대전의 불빛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나는 확신이 없었어요. 할 수 있을까? 세상이 인정해 줄까?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증명한 건 한국이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죠.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고, 우리는 할 수 있었으며,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틀 후 첸로가 상하이에서 보낸 서신이 외교 경로로 전달되었습니다. 공식 문서는 아니었어요. 사적인 메시지였죠. 한국은 조용한 혁명입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어도 그는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연구소는 다시 평온해졌어요. 언론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고 세상은 일상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무언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한국 대표가 발언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말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나는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그들은 우리가 허락받았다고 믿었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제는
세상의 상식이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10년의 기록 끝에 한 문장을 더 적었어요. 바다는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닫았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났어요. 아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죠. 베이징 어딘가에서 첸로는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조용히 세상을 바꿨는지, 워싱턴에서 밀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동맹이 어떻게 스승이 되었는지. 나는 연구소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물은 어두웠지만 실험실 몇 곳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죠. 다음 10년을 준비하면서. 그게 우리였습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들. 그날 이후 바다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세상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